이어서 정홍원 교수님, 서울대학의 정홍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역시 왕인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굉장히 대표적인 역사학자이시고 특히 소화학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논평은 한지훈 성공회대 교수님이신데 세계 예학의 전공자이시고요.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어서 논평자로 초대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홍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주인공입니다. 저는 오늘 16세기 후반 조선 종법의 변화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하고자 합니다. 통상 세계 희망에 관한 것은 조선에서 주자학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걸 세계는 어떻게 창조적으로 자기 사상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점들 세계 사상의 역사성 그리고 세계 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그 활용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조선의 그 역사 전문가입니다. 진실사, 사상사 전반을 두루 아울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세계 사상의 역사적 성격, 역사적 모습을 조선 종법의 전개 과정과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 주제는 지금 앞에 오광영 교수나 또는 어제 많은 분들이 발표했던 철학적, 사상적 차원에서의 접근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저는 오늘 제 발표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에서의 봉사 방식은 통상 4대 봉사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출발은 3대 봉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1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조선이 건국된 지 4대 봉사로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그래서 17세기를 넘어서면 4대 봉사론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과정에 세계 이황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이 점을 오늘 발표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내용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만 그동안 조선 종법의 변화 또는 3대 봉사에서 4대 봉사로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해석을 우리 학계에서는 많이 해왔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발표 요지는 그렇습니다. 조선에서의 종법은 주자 가래를 바탕으로 자리 잡고 확대되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 초기 조선에서 주자 가래를 거론하면서도 이 책의 그 내용과는 달리 3대 봉사를 국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빈국대전에 3대 봉사의 그 의미가 수령이 되어서 법제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을 넘어가면서 4대 봉사제가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세계 이항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종법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혈연관계를 기초로 공동의 조상을 숭배하고 족친 간의 유대를 존중케 하며 종족 내부의 존비와 장류를 구별하고 성계 질서 및 종족 구성 각자의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칙 혹은 규범 통상 종족 연구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종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행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다음 4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봉사 대상과 재향 대수, 그리고 3대를 제사를 지낼 건지 4대를 제사 지낼 건지 5대를 제사 지낼 건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고 종족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인 종자,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사당, 가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자 가래에서는 사당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전,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으로서 이 4가지 요소가 종교 시대의 기본적인 근거, 바탕으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되는 것은 봉사 대상과 재향의 대수. 대체로 주자가래를 기반으로 조선에서는 정부를 도입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주자가래는 중국 역사에서 송나라 이전의 예법, 흔히 고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래에서는 그 봉사 방식, 종자의 그 정치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봉사에게 그 법칙을 규정을 합니다. 이 내용이 송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주자가래에 들어와서 아주 크게 바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의 그 봉사 규정은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민 이렇게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대로 들어와서 정의 그리고 주의에 의해서 크게 바뀝니다. 주의가 고래의 그 차등적 정법 규정을 바꾸면서 자기식으로 규정하는 그 내용, 그 발언을 정리를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의의 말을 살펴보면 고조에 대해서 상곡을 있기 때문에 비록 7묘나 5묘라도 제사는 고조에게 설치고 3묘나 1묘 그리고 정치에서 제사 지내는 신분도 반드시 고조에게까지 미쳐야 한다. 다만 드물게 혹은 자주 지내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다. 아마도 이것이 제사의 본래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인 듯 합니다. 주인은 고대에서 제후의 버금간 고조까지의 제사, 이것을 제후가 아니라도 지낼 수 있다. 그래서 4대 공사를 중심에 두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이걸 바탕으로 종법을 굳이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자 가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가장 큰 고래와 주의 인식에서의 가장 큰 차이. 제가 보기로는 대부나 사가 고조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이런 문제는 옛 고래의 제후의 예를 참담하게 운동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걸 주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거론을 합니다. 영활 선초의 이승인이라고 하는 학자도 그런 점을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희가 가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그 참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주희 가래를 수용할 것인가, 수용하지 말 것인가 라는 어떤 판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승인과 같은 입장에서는 주희 가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활 선초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예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항용 주자 가래를 주자 가래 시기 어떤 종법이 고려말 사회 그리고 조선에서는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그 변형을 거칩니다. 공양왕대 조준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결같이 주자 가래를 적용하여서 대부 이상은 3대를 제사하고 6품 이상은 2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는 부모에게 제사하냐. 그래서 이를 어기는 자는 불효로서 죄를 범하도록 하다라는 그런 거지를 하게 됩니다. 풍에 따라서 풍계에 따라서 봉사의 개수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주자간의 이전 고래의 신분과 대구에 따라서 봉사의 그 범위를 달리 규정하는 그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역시 그 이숭인도 4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참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바탕 위에서 6품 이상 그리고 7품, 8품, 9품 이렇게 각 그 안품에 따라서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달리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조준의 생각이나 이수민의 생각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주자가래를 이야기하면서도 주자가래의 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의미를 별달리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선에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정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법전에 들어갑니다. 조선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법전은 경제육전입니다. 경제육전. 태조 7년에 만들어졌는데 경제육전에는 6품 이상은 3대를 제사지내고 7품 이하는 2대를 제사지내며 7품부터 9품까지 되죠. 서인, 관료가 아닌 서인은 단지 고비만 제사 지내는 것이었다. 이런 그 내용이 세종실록에 나타납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경제육전에서 나라가 건국되면서 이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봉사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나 조구준이나 이순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법적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28년 세종 10년인데요. 조선 그 양방 조정에서 사대부의 사대공사를 둘러싼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세종의 명령을 받아서 조선은 우리 관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황희, 경계랑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경계육전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경계육전에 강품별로 다르게 제사지내는 부분을 알아야 그래서 그것을 조종성언의 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조선이 건국되면서 나라의 근본 지시되었다. 조종성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준수하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시고는 이런 그걸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초, 명사성으로 대표되는데 명나라 예제를 따라서 4대부 관료는 4대 공사를 하고 서인은 3대 공사를 하잖아요. 주자간의 그 방식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이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정의의 4대 공사 그리고 주자간의 그리고
명나라 풍광가에서의 공사 방식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적어도 사회 관련 사회 공사를 해야 된다. 요 논의가 그대로 실행되면 주자 간의 그 사회 공사로는 아주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논의 결과 이런 이제 논의를 거치고 나서 문신 4품 이상 관원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다수 변결항의 의견에 조정석을 준수해서 차등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484년 승동 1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만 경국대전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우무관 6품 이상은 3대를 제사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를 제사 지내며 서인은 다만 부모님을 제사 지낸다라는 규정이 정비가 됩니다. 예전 봉사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화면에 봉사 다음에 이제 덕가가 있고 그 다음은 입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입후는 양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봉사 쪽에 임무가 6품 이상 제3대, 7품 이하 제2대, 서인적 지제 5 이런 내용이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조선에서는 차등적으로 신분 계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중국대전과 같은 왜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 규정력 이건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끝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대 봉사제, 그러니까 주자 가래의 4대 봉사제를 조선의 그 관료 또는 학자들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 주자 가래를 따라서 4대 봉사를 하지 않고 3대 봉사를 국부로 정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로 보면 이제 학계에서는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주자 가래에 대한 이해 방식이 부족했다. 주자 가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내용도 유명한 논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는 주자 가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고려 말 조선 초 문제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의 그 가정법 체제, 가정법 적용 문제는 조금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한데 어쨌든 가정법 체제가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고려 때도 그랬습니다만 관료들에게 간품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조세 수칙은 이걸 수조권이라고 해요. 수조권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조선 초 건국되면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일품부터 종품품에 이르기까지 차등을 줍니다마는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조세 수칙권을 관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료들은 국가가 가지는 조세 수칙권을 자기 사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국가의 권력이 관료 개인에게 이전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권력 때문에 하나의 형식, 국가가 가지고 있는 큰 권력을 관료 개개인들에게 사적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일단 관료 개개인들에게 과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수도권 분급제 하에서 양방 관료들 국가 분주로부터 사유된 수도권을 매개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 그리고 그 토지 경작자에 대한 지배력을 용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후, 경대국, 사서민 이렇게 차등적으로 신분 계급을 규정했던 그런 사회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한 관료들 내부에서의 차등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관료와 비관료, 관료와 서민 간의 차등을 부여한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관료는 어떤 차등적 지위를 가지고 서지각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선 건국 후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점이 4대 공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관료들 내부의 반품에 따라서 서열화, 차등적으로 공사의 현황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의견은 우리처럼 다른 데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6세기 전반, 아까 중종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기묘사립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가면은 수도권 분급제가 소멸해 갑니다. 거의 소멸해버리고 4대 구들의 생활에 크게 나타납니다. 일단은 양반 사대부 내부에, 그러니까 강품에 따라서 공사를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어떤 규정까지도 흠으로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사대부 내부에서 수평적 신분의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족적 결속, 각 성씨, 종족 간의 어떤 그 족적 결속을 강화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의식이 확산되어 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서 소학, 경민편, 그다음에 향약, 주작에서 어떤 주요한 문헌들 또는 주작의 중요한 사유를 담고 있는 책들이 조선에서 간행되고 널리 보급되면서 주작의 사회화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서 볼 수 있습니다. 중종대 기묘사를 이야기할 때 소학을 빼놓고는 우리가 거론할 수 없는데 저는 그것을 주작의 사회화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작 아래적 예식의 실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16세기 전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지금 그 주작 나라 국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국법과는 다른 그런 어떤 그 예부식을 가진 주작학이 조선에서 지금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 이것은 필연적으로 주작적인 어떤 그 지향과 조선 국가적인 어떤 규정 사이에 굉장한 보수, 갈등, 기량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에 16세기 중반, 후반까지 살았던 많은 학자들, 많은 인물들이 주작학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공부를 하고 그걸 활용해서 나름대로 어떤 저술들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학자들 우리가 그런 데 보다 보면 오시춘, 이암 유시춘, 해제 이은정, 율곡 이익까지 16세기를 대표하는 큰 학자들, 주작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고 밝았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대체로 주작 가래와 관련된 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결같이 주작 가래를 따라요. 그러면서도 국절의 그 규정을 참여해야 한다.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제 이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선자계에서 역시 그 3대 공사, 최고 3대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율곡이 율곡이는 태계 선생보다 오래 늦게까지 사셨던 분인데 제2초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정조기, 정조 3대까지 봉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중후반에 조선의 큰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은 국정의 3대 봉사 규정을 따라가야 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2초에 실려입니다. 정조까지 제사지내 신열을 빛을 해난 3대까지 제사지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계 선생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술을 만들어내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기 그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비를 해옵니다. 4대 봉사를 제사 지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조격에 위배된다. 그때 조격은 아마 법 규정, 국진의 법 규정을 이야기하겠는데, 그래서 조격이 위배된다고 해서 4대 봉사를 할 수가 없겠는가. 의리를 따르고 역량을 살펴서 이걸 실행한다면 금방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또 다른 우리 4대 봉사와 관련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4대를 제사지는 것은 본래 제후회계이다. 그런데 주자 발해는 정의의 설에 따라 4대를 제사 지내는 예를 세웁니다. 3대를 제사 지내는 것은 시황, 현재의 그 제도이고 4대를 지내는 것은 정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황의 제도, 정주의 제도 이 두 개를 놓고 지금 사람들이 힘이 맺힐 수 있으면 4대 봉사를 지내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시황의 제도를 따라라 또는 4대 봉사를 따라라, 정주의 제도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방점은 아마 정주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태계는 이 이야기를 말년에 이런 견해를 제자들에게 제시하는데 나중에 저는 이런 모습을 태계의 예학법의 어떤 성격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구분할 그런 여유는 없고 단지 현실의 변화에 대한 예민한 관찰, 정교하게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17세기, 16세기 중국 조선에서 4대 봉사 시행으로 준비된 교리입니다. 또 4대 봉사로는 국가가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에서 4대 봉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계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인물 사이에서 4대 봉사가 실행되게 되는 그 근거가 태계의 정주의 의도를 따라서 고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데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선도 같은 인물, 17세기 초반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4대를 제사 지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 태계의 그 논의를 자기의 생각에 바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경몽요별은 이제 제2초와 같이 결합되어 있었던 책인데 율곡의 제자인 김장생 기호 이야기죠. 김장생도 요점을 4대까지 제사지는 적자가 그래서 서선 율곡의 견해를 바꾸어서 주작 아래를 따라서 사전이 제사지는 그런 방식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다니는 요점을 3대 봉사에서 4대 봉사로 변화하는
중점적으로 예, 정원 교수님 아주 명쾌한 그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한재영 교수님, 그럼요. 소개받은 한재영입니다. 제 논평문은 85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논문을 인평을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조선에서 주자 가래를 활용하며 종법이 자리 잡고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논문은 세 가지 논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는 건국 초기 조선에서 주자 가래를 운영하면서도 이 체계 규정과는 달리 3대 봉사제를 더불어 규정하는 양상을 검토하고, 두 번째는 16세기 중반을 넘어가며 4대 봉사제가 시행되어 가는 과정을 소개했고요.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세계 이황이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고 그것이 지역과 학파를 넘어 조선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을 논증했습니다. 특히 본 논문은 조선의 주자가래적 종법 시행을 단순히 종법에 대한 실천 의지나 주자가래에 대한 지적 이해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정치 경제적 조건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건국 초기, 실은 고려 말부터 주자가래적 종법을 표방하였으면서도 주자가래에서 제시한 4대 봉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3대 봉사를 지지했던 이유가 과전법 체제 하에서 시행된 수조권 분급제의 영향이었다는 사실에 논문은 주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개인의 의식과 사회적 문화가 계급적 차등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결국 4대 봉사로 상징되는 주자가래적 종법이 조선에 시행되는데 건국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을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이러한 시각은 매우 참신한 접근으로 주자가래라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 수준과 텍스트의 보급 범위만을 기준으로 종법의 시행 정도를 가늠하고자 한 기존의 종법 연구 경향에 자극적 일침을 가해줍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 논문이 학계에 끼친 영향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따로 논평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논평자가 아닌 독자로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가졌던 몇 가지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과전법 체제의 수조권 분급제가 약화 또는 소멸되지 않았어도 조선에서 주자가래적 종법은 시행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논문에서는 3대 봉사 규정은 국왕을 정점으로 관인과 민인을 차등적으로 개서화하여 편제하고자 했으므로 사회 전 구성원을 관, 민 구분 없이 동등하게 파악하는 주자가래의 방식과는 충돌하고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과전법 체제 하에서의 문무 관료들이 스스로 관료 내부에 그리고 관료와 서민을 차등지어 그 지위, 역할, 임무를 구분하는 의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웠을 것이라며 주자가래 4대 봉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누리며 지녀온 정치적 지위, 정치적 의식, 정치 문화와 절묘하게 어울리는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수조권 분급제로 드러나는 차등적 정치 경제 구조가 조선의 지배층이 주자가래를 의미 있게 보면서도 실제 종법의 적용 과정에서는 고려의 차등적 질서를 받아들이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조권 분급제가 조선 사회에서 계속 지속되었다면 주자가래적 종법은 조선에서 시행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조선 사회에서 주자가래적 종법 문화가 확대되는데 기여한 16세기 전반의 소학, 경민편, 정속, 언해와 같은 책이 보급되고 수용되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종법 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또 이를 일상생활 속에 실천하여 종법이 가진 힘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전반이었으며
특히 16세기 전반 중종대에는 이 작업이 질적, 양적으로 풍부하게 이루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법을 포함한 모든 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법제가 의미 있다고 인정될 때 가능했다는 논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의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된 뒤에 16세기 중반 이후 4대 봉사로 대표되는 주자가래적 종법이 확산되었다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소학 등을 보급했던 인물들 역시 양반 4대부이고 계급적으로도 과전법 체제의 수혜자였을 텐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런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또한 16세기 전반 조선사회는 그 이전 사회와 어떤 점이 달라졌기에 주자학의 문화가 일상 속에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닦는 작업의 필요성에 눈뜨게 되었으며 이러한 작업이 거부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조선사회에서 4대 봉사를 실질적으로 주창하였고 이후 세대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퇴계 이황의 본인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황이 시왕의 제도가 있어도 정주의 사상, 정주의 제도에서 그것이 언급된다면 현실에 부여받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이황의 의식이 국법을 중시하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하면서 이황이 이러한 확신을 가졌던 원동력에 관해 주자학을 소화하며 구축했던 천리의 절대성이 현실에 존재하는 국법의 강력한 위력을 초월해 나가는 요소로 작용했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황이 선배였던 이연적은 물론 제자 또래인 이의와도 다르게 4대 봉사를 주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자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천리의 절대성을 국법의 위력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황은 과전법 체제 하에서 계급적 차등에 기인한 기득권에 익숙해 있었던 양반 4대부 계층과 구별되는 시대적 돌연변이인지 아니면 논문에서 16세기 수조권 병국제가 약화 소멸되고 신분과 권력의 재생산이 새롭게 모색되면서 조선의 양반 4대부는 이 과제를 주자가래를 적극 활용하여 풀고자 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득권을 창출하고자 한 기득권 수호자인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과전법 체제의 계급적 차등에 기반한 기득권과 주자가래적 종법 시행으로 창출되는 기득권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역시 궁금합니다. 논문에서는 수조권 분급이 사회적으로 계급적 차등을 양산했고 이것이 정치경제적 조건을 형성하여 양반 4대부 계층으로 하여금 차등적 3대 봉사를 주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차등 없는 봉사를 제한하는 주자가래의 큰 장벽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세기 양반 4대부들은 수조권 분급제가 약화 소멸됨으로 인해 야기된 신분과 권력의 재생산이라는 과제를 주자가래를 활용하여 해결하려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조권 분급제가 시행되었을 때 양반 4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득권과 주자가래를 통해 새롭게 창출하는 사회적 기득권 사이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재훈 교수님은 철학 기반으로 예약을 하시는 분이어서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정원 교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간이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7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그래도 한 10분은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